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참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저희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린 앵커와 요즘 자꾸 시장이 내려서 방송할 맛이 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역시 비슷하시겠죠. 간밤에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트럼프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에 대한 피로도가 정말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간밤에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또 압박했는데요. 3대 지수 종가부터 보신다면 S&P 500 지수 1.8% 하락한 5,740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는 2.6% 후퇴하면서 18,000포인트 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3대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특히 크게 벌렸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나왔던 한 가지 뉴스 이후에 나온 움직임이었는데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해 주겠다. 이 발표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석이요. 시장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니까 안도를 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실망을 했다. 이런 해석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는 장중 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점 역시도 지수를 추가로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장 마감 1시간 앞두고 추가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연기를 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이죠. USMCA라고 해서 이 3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그 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 살짝 반등을 시도하는가 하더니 결국에 탄력을 크게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USMCA가 커버해주는 품목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38%, 멕시코의 경우에는 단 50%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커버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한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AI 종목들이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의 전일 실적도 문제였는데 아마존의 협력사이자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가이던스가 실망을 일으키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의 반도체주들 일제히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정말 보기 싫은, 보기 힘든 붉은 지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요. 5.5%의 마이너스권. 바로 옆에 브로드컴은 이제 잠시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정규장에서의 주가는 5.7%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과 메타도 4%의 하락, 그리고 테슬라는 6%의 급락이었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전날 자동차주 관세 면제 이슈에 따라서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하루살이에 그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역 은행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대출 수요 둔화,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과 모건스탠리의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만 낙폭이 10% 넘게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주요 키워드는 관세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AI주들의 낙폭이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한켠에는 AI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AI주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타 모든 AI 진영에 투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향방
전망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간밤에 나왔던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연초 대비 그래프를 보시면 17% 하락한 상황이고요. 간밤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주요 이평선을 모두 이탈했습니다. 50일, 100일,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번스타이너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성장에 대한 두려움, 관세 및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현재 AI의 센티먼트는 명백히 꺾였다. 피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퓨처럼 그룹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인텔과 같이 수십 년간 지속될 왕조를 만들지 못할 거란 현실을 지금 월가가 직시하고 있다. 다각도의 경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요. 그런 반면에 긍정적인 전망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엔비디아 남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잠깐 흔들렸을 뿐 차트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 감안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네요. 주요 기술주별로 전해졌던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빠졌던 이유, 베어드 측의 목표가 하향 조정 영향도 있었는데요. 월가의 1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치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 개입에 따른 임팩트, 그리고 모델 Y 생산 차질에 따른 부정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440에서 $370로 내려잡았고요. 이 인도량의 경우에는 43만 7,5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한번 보시죠. 5.73% 하락하면서 $263 선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리바바 이슈입니다. 어제 장중부터 많이 챙겨보셨을 텐데 딥시크와 경쟁할 만한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알리바바 측의 주장에 따르면 딥시크보다 우리 것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중국 증시에서는 알리바바의 주가가 급등을 했으나 간밤 미국 증시에서 ADR의 주가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이 미국의 AI주들의 투심을 꺾는데 좀 추가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네요. 실적 특징주들 몇 개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체죠. 몽고DB입니다. 최근에는 AI 역량을 강화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주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5억 4,800만 달러의 매출액에 1.28달러의 EPS,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수익을 거두게 된 것이고요. 다만 2026 회계년도에 대해서 가이던스 미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도 오늘 AI 센티먼트를 함께 깎아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몽고DB의 주가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네, 보시면 26% 급락한 $192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스입니다. 4분기 매출 미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미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7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1.8달러의 EPS 발표를 하고 있죠. 메이시스의 주가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0.6% 밀려난 $13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업체인 G스케일러입니다. 매출, 수익 모두 예상을 대폭 웃돌았습니다. G스케일러의 주가만큼은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6억 4,800만 달러의 매출액에 78센트의 EPS를 기록하고 있죠. 매출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주가는 3%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모두 체크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보시죠.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던 간밤이었는데요. 매크로 데이터들 그리고 마이크로 이슈들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에 부과하는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협상 카드가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이슈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유럽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2.65%에 달하게 됐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금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연준 블랙아웃 기간 전에 이번 주가 상당히 많은 인사들의 발언이 포진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반에 코멘트를 내놨는데 여러 가지 경기 데이터가 약화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하드 데이터를 주목해야 된다. 보다 큰 그림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해야 될 모멘텀을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죠. 22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2만 건가량 하락하는 모습, 예상치도 하회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볼 때는 역시 계속해서 고용이 견조하다라는 것은 금리와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역 적자도 발표가 됐죠. 34%나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가는 66.3달러 선에서 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관세와 공급 압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방이 크게 열려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조선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왔는데 국내 조선 관련주들 탄력을 한 번 더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기술 기업들의 리더를 만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자극할 수 있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과 회담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대로 새로운 추론 모델 공개했고요. 오픈 AI와 오라클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자, 역시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는 루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보,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다만 미국은 4월 2일에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입니다. 네, 관세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반복적으로 좀 듣고 계셔서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이야기들, 주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캐나다와 멕시코 USMCA 관련해서 관세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펜타닐 문제가 어느 정도가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철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상당히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했던 조치는 수정 없이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가장 큰 규모의 관세는 4월 중에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또 한 번 긴장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관세, USMCA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차츰차츰 관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어느 정도 완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반응이라던가 기업들의 반응도 좀 고려한 조치들이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기업들 관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상세하게는 섹터별로 분류가 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 들어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긴장도가 기업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다음 장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여다보면 확실히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놨고, 글로벌 해운사가 미국에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 공을 좀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미국에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강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코멘트죠. 조만간 조선 관련한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인데 약간의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이 좀 생각이 나는 멘트입니다. 선박건조를 장려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이 이슈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나 본데요.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좋아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재건주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과연 전쟁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 위성통신업체 유텔셋이 스타링크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현지 시간 6일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유텔셋은 이미 유럽 기관들과 우크라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 후 유텔셋의 주가는 하루 만에 80%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 20개국의 통합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은 6일 정책이사회를 열고 3종의 정책금리를 모두 0.2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간밤에는 유럽 관련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의미 있는 회의를 기대한다라는 글을 X에 올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빠른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물 협정이 핵심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전이 되어 있는가도 코멘트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유텔셋의 최근 주가 추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361.01% 오름세를 급격하게 보여줬던 프랑스 기업 유텔셋인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크게 밀리면서 유텔셋의 주가는 그동안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방산 관련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스타링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유텔셋의 CEO가 우리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파트너사가 인텔리안테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텔셋의 주가 추이와 함께 국내 관련주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 장입니다. 유럽의 금리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코멘트는 국방과 방산 관련한 모멘텀 가운데에서 국방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 재정 규칙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코멘트도 내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격차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알리바바로 인해서 또 한 번 딥시크발 AI 공포가 재현되는 것인가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중국 IT 기업 알리바바가 딥시크보다 우수하다는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자체 챗봇인 QWQ32B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며 최근 딥시크가 내놓은 AI 챗봇 R1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또 향후 3년 동안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에 3,800억 위안, 우리 돈 약 76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리바바의 최근 주가 추이가 상당히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시진핑 주석의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쭉 우하향 곡선을 그려오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AI 새로운 추론 모델의 성능이 딥시크의 R1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간밤에 또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다음 장도 이어서 살펴보면요. 중국 관련한 종목들의 최근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꽤나 견조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는 것인데 징동닷컴도 3%가량, 알리바바는 12.8%가량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의 모멘텀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특히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증시 면에서도 영향을 주고받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정작 좀 불안한 모습이죠. 중국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미국 기업들은 관세 긴장도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굴기에 한 차례 시달리고 있고 관세 부담으로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관세 부분을 합쳐서 우리에게 납품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러한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2025년 1분기 회계 기준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발표치가 컨센서스보다 매출은 상회했고요. EPS 역시도 컨센서스가 1.5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발표치 1.6달러 선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전망일 텐데요. 전망치도 견조하게 나왔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발표치 2025년 매출 전망 14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시간외 시세가 괜찮은데요. 오늘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날짜를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중에는 6%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현재 9%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의 실적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